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미국망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사 한줄입니다. 오늘 연타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서 약간 많은 분들이 조금 후덜덜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분별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살짝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총량 기준으로는 역시나 구글이야 할 정도의 그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미국장은 구글이 받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건 그거고 그냥 당장 내주시고 올라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구글부터 치고 나갈게요. 자, 구글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구글의 실적이 전분기 대비로 10% 넘게 늘었어요. 엄청난 거지. 뭐 오른쪽에 있는 예측치, 하얀색이 오른쪽 예측치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1138억 달러, 예측은 1111억 달러였고요. 전분기에 102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전전분기는 902억 달러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당 이익 말이죠. 자, 전분기에 정말 와 잘하네, 진짜 잘하네, 뭐 이런 느낌 줬어요. 전전분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과거 저 밑으로 보면은 2달러 안 되고 분기 주당이 1달러대인데, 벌써 보시면 전년도 중반 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번 25년도 말에 그 실적은 뭐 엄청납니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흡사 2배 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5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분기 대비 주당 매출이 10% 늘었는데 주당 이익이 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요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캐펙스가 많습니다. 캐펙스가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 하겠다고 했어요. 26년도. 예상은 1190억 달러예요. 자, 요것이 이번 장에서의 핵심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엔지니어와 투자자들의 이건 대결은 아닌데, 엔지니어 대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도를 엔지니어 대 투자자. 자,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저는 꿈꾸는 엔지니어들이 바꾼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대표적인 인물이 자기는 완전한 엔지니어는 아니고 오히려 코디네이터에 가깝긴 하지만 엔지니어링을 확실하게 이해했던 스티브 잡스였죠. 완전히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존재는 또 누굽니까? 네,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MBTI I 같은데 뒷단에서 세상을 마구마구 바꾸고 있는 사람은 구글이죠. 네, 구글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바꿔요. 근데요, 단기 중기의 흐름은요,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죠. 예,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투자자들 안에 생기는 생각 흐름, 컨센서스 또는 내러티브, 이런 거에 따라서 세상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구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바꾸긴 할 거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건데 근데 중간에 투자자들은 쉽게 변심하는 존재다. 이게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징을 하는 기업인 엔지니어들과 사실상 숟가락을 얹어서 동행하는 투자자들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 대비로 투자의 연속 기간이 매우 시계열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이 짧아지면서 레버리지는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길게 못 봐요. 그리고 성장도 매우 빠르게 일어났어요. 최근에 25년간의 문명 성장은 물론 이제 하드웨어 문명 성장이라기보다도 모든 것을 메타버스 온라인 안으로 넣는 하드웨어 세상을 그냥 그 물리적 세상을 온라인 세상으로 이전시키면서 등장한 기업들이었고, 그건 이미 있던 세상을 온라인에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속도는 훨씬 빠르게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미 모체가 있잖아요. 모체인 물리적 세상을 온라인 세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는 훨씬 쉽죠. 그거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지금의 빅테크들입니다. 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고, 거기에 하드웨어를 댄 애들이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 구도를 한번 보시고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체 시장 한번 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들이 절단 났어요. 네, 저 그 애플 밑에 보시면 저 동네에 있는 애들 아주 절단 났고, 오라클 대표가 팔란티어 어제 실적 좋다고 많이 올랐는데 오늘 11% 폭락했고요. 오라클은 계속 쭉쭉쭉 하락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9.5%나 빠졌습니다. AMD 17% 빠졌어요. 실적이 어제도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거덜났고요. 자, 근데 오죽했으면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여기까지 영향이 오거든. 그러니까 진화를 해야 돼. 불이 옮겨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요. 투자가 계속돼야 성장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젠슨왕 아주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구글의 새로운 신형 툴이라든가 엔트로픽의 새로운 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잠식당해가지고 되게 어려질 수 있다. 이거는 그 내러티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전망들은 매우 가변성이 크고 말랑말랑합니다. 진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막 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내러티브가 좀 딱딱한 그 컨센으로 바뀌면 곤란해져요. 하드웨어 업체들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걸 막으려고 열심히 나선 것이고, 자,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알파벳의 캐펙스가 지금 1750억 달러, 1850억,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메타가 720억 달러에서 1100에서 1200억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파벳은 1750에서 1850. 자, 이 말인 즉슨요, 아무리 비싼 칩이라도 우린 사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왜 캐펙스가 올라가요? 칩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GPU가 베라루빈으로 가면서 훨씬 더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베라루빈 만들면서 GPU 가격의 인상을 허용했던 엔비디아예요. 자, 이 말인즉슨 D램과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1번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AGI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상도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한다고요? 주당 이익이 안 느는데? 매출 늘었는데 주당 이익이 안 늘었는데? 알겠는데, 미래는 알겠는데, 그때 내가 주주인지도 잘 모르겠고 3년 후에 내가 주주일지는 당신들이 AGI를 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몇 배가 더 큰 회사가 되는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지금이 좀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엔지니어 대 투자자에서 세상은 엔지니어들이 장기적으로 바꾸는데 단기 중기적으로 그 세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대결에서 투자자들이 약간의 의욕과 변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맵을 볼까요? 오늘 시장이 맵을 한번 다시 보면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걸까요? 빅테크들 하락했죠. 근데
푸르딩딩의 벌구스름해. 푸르딩딩의 벌구스름해. 푸르딩딩 하잖아. 푸르딩딩. 예. 자, 그런데 좀 자, 구분을 해줄게요. 오늘 이제 구글이 떨어진 건 좀 나빠요. 그래서 왜냐면 구글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판세에서는 구글이 마지막 보루라서 빅테크와 테크 기업들을 버텨주는 건 구글인데, 오늘 뭐 시간외에서는 또 빠지네. 아, 결국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봐봐야 돼요. 근데 실적은 워낙 좋았는데 이 캐펙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고, 구글이 밀리면 다른 애들은 더 약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애플은 왜 안 밀렸어? 2.6% 올랐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밀렸네. 네. 왜 그럴까요? 자, 근데 오른쪽 끝에 가보세요. 월마트, 뭐 펩시 이런 쪽은 다 올랐죠? 또 네,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아요. 오른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일반 필수제로 넘어간 거예요. 투자자들이 일반 필수제로 넘어갔고, 기술주에 대해서는 설비 증설에 대한 의혹이 조금 생겼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왜 도대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자, 이것은 금리 테이블을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계속 최근에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얘기했던 거죠. 현재 금리는 어떠한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가? 여부죠. 한번 봅시다. 자, 금리가 지금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4.25가 넘는 상황이고요. 30년물 국채 금리는 4.9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9 근처, 5% 근처입니다. 이 금리는 위험 자산에게 좋을까요? 자, 특별히 설비 증설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서 좋을까요? 뭐 이제 빅테크들이야 자기 돈으로 상당 부분 하겠지만, 번 돈으로 하겠지만, 지금 매출 나오는 거 보니 번 돈으로 하겠네. 근데 빅테크 주변에서 일해주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돈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돈 빌려서 해야 되는 애들도 있죠. 돈 빌려서 해야 되는 애들 입장에서 10년물 금리가 4.2가 넘어? 긍정적인가요? 긍정적이지 않죠. 돈을 써야 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 발행을 많이 해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겁이 있죠. 근데 뭐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는 거긴 한데, 근데 돈을 빌려주는 주체들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회비용입니까? 다시 금리 테이블을 볼까요? 뭐가 기회비용이에요? 국채 사놓고 박아놓고 있으면 10년에 4.26%를 받아.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쵸? 4.26%를 받아. 1억을 박아놓으면 매년 426만 원씩 나한테 떨어져. 그런데 너희한테 1억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많이 받을 거야 했는데, 혹시나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1년에 한 550만 원쯤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에 투자해서 550만 원을 1년에 받는다. 1억 투자해가지고. 근데 채권에 투자해서 1억을 투자해서 426만 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투자자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왜 캐펙스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느냐라는 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거죠. 투자자들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졌다가 투자하는 건데, 여기에 넣었을 기회비용보다 여기에 넣었을 때 더 좋을 것이냐. 그동안에는 파죽지세로 올랐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거 뭐야? 주당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캐펙스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은 어떻게 해줄 거지? 하죠. 미국 애들은 합니다. 대출 받아서 해요. 그 정도로 주주환원이에요. 뭐 여기까지 닮으라는 대출해서 주주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주주환원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한국이 좀 배워야 다들. 그렇잖아. 동업자야, 우리 동업자. 물론 이제 짧은 동업자이긴 하죠. 숟가락만 얹고 간 동업자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설비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렇게 설비 증설하다가 혹시나 주주환원을 조금 덜 해주는 거 아니야? 돈 없다고?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 매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핵심 또 하나는 뭐냐면 싸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싸지 않았다는 게. 제가 계속 조금 미국 시장은 좀 비싸요라는 얘기를 뭐 항상 물어보면 항상 하지.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업자들끼리는 항상 미국 시장이 걱정이 되는데 조금 비싸잖아. 이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 평균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꽤 많이 높아요. 그래서 비싸잖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떨어지면서 이 비싼 가격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면 빅테크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하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긍정적입니다. 근데 단 하나 가격적 매력이 크냐? 그건 아니지. 이 말은 뒤집어보면 무슨 말이냐? 가격적 매력이 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접근해도 되죠. 가격적 매력이 커지면 다시 접근하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인데 가격 매력이 없어서 안 갔을 뿐인데 가격 매력이 생기면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차 떨어지면서 가격 매력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금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다 근원적인 변화 요소가 한 개 있어요. 지금 깔려있는, 바탕에 쫙 깔려있는. 뭘까요? 케빈 워시입니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 안 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에서 이 의문이 아직 덜 풀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케빈 워시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 쭉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케빈 워시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월요일 날 한국 장전 아침 방송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케빈 워시는 약간 기업인적, 친기업적 마인드를 딱 갖고 있죠. 친기업적 마인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낮은 금리를 선호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높은 금리에 중간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초고압 경제,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는 풀었던 돈을 없애야 한다. QT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를 낮추고 나서는 시장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금리를 낮추는 거보다 이거 줄이는 거가 문제인 거지. 이거를 팍팍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원자재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테이블이 지금 보시면 자, 유가는 지금 이란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저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원자재로 제가 분류한 금은, 구리, 알루미늄은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은값이 다시 폭등했어요. 저 정도는 뭐 폭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금값도 다시 5,000불 근처까지 매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근데 비트는요. 비트는 멸망하고 있죠. 지금 멸망이 아니고 많이 빠졌죠. 죄송합니다. 격하게 표현을 해서 빠졌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QT를 케빈 워시에 대한 이 의혹이야. 너 QT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할 거잖아. 그러면 레버리지를 쓴 자산들은 지금 큰일 났지. 그리고 이 케빈 워시의 등장이 진짜 비트코인한테는 제가 보기엔 어떤 면에선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앙이나. 다음은 왜 그렇게 볼까 말씀드리면 QT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는 총 통화량을 줄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면 그러면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는 안정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트의 원천적 정체성은 뭡니까? 비트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라 시뇰리지를 너무 극단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 아닌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나온 거는 각 통화 2008년 이후 리만 사태 이후 이놈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통화를 증발시켜서 엄청나게 통화를 찍어내가지고 그 부채를 녹이는 과정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통화를 들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개 거지를 만드는구나. 이런 괘씸한 경우가 다 있나. 난 너희들 못 믿게 돼. 너희 법정 통화라든가 너희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에 나는 반댈세. 너희들 그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만들어내는 그 권력적 상황들, 네 권력들이 다 해내는 거 난 반댈세. 그래서 그냥 분산합시다. 권력을 분산합시다. 그게 더 훨씬 더 낫겠네. 이거가 핵심 아니에요?
아이디어 중에 핵심,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촉발은 리먼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찍어낸 미국 국채, 그 통화량 증발, 그다음 통화 가치 하락,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케빈 워시의 이야기는 사실상 친기업적으로 보면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는 뉘앙스가 그 뒷단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코인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 자, 그러면 야, 네 설명대로면 이씨 말이 돼? 금값, 문값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금값, 문값은 저도 그럼 처음에 원자재가 떨어지려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도 계속 고공행진하고 QT도 할 것 같고, 근데 금값, 문값 안 떨어지잖아요. 달러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가격 떨어지는 거는 금값, 문값의 강세 요인인데, 근데 비트는 떨어지고 왜 금값, 문값은 안 떨어지냐? 금값, 문값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위프트 체제 타격 이후에 그 제3국가라고 표현해야 되나? 미국 외 국가들, 그다음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국가들이 이게 금을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한 사재기 세력이 뒷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값, 문값이 안 빠지는 겁니다. 금값, 문값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면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니까 이 중국 애들의 시계열이 진짜 길어. 그러면 이 중국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제가 한번 또 상상을 해봤거든요. 왜 얘들은 금값이 이렇게 올라서 사서 잘못하면 금값이 폭락하면 얻어맞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한 50년 시계열이나 100년 시계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그 금은을 들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네. 금은을 들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시계열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달러도 해가 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해가 안 지려면 우리는 어떤 자산을 들고 가야 될 거냐?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요, 사진으로 말고 사이트 직접 봐서 다 지워야 돼요. 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요게 이제 금 국가별 매수인데 이거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씩 지워 볼게요. 자, 조금 중요하지 않은 국가들, 터키 지웠습니다. 포르투갈 지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지웠습니다. 카자흐스탄 지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도 지울게요. 스페인 지우고 어디를 또 지워야 되나? 이탈리아 한번 지워볼까? 잠깐만. 이탈리아 변함없으니까 지워봤습니다. 자, 또 어디를 지워볼까? 저머니도 지워볼게요. 자, 저머니가 꽤 많아요. 미국이 가장 많고, 프랑스는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잖아요. 프랑스. 얘는 오히려 줄고 있네. 그죠? 근데 어느 국가가 많이 올라요? 쥐었다 켜볼게요.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오죠. 단계적으로 아주 매우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는 더 가열차게 지금 올리고 있죠. 예. 인디아도 꽤 많이 올라오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눈에 띄진 않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 러시아 보시죠? 스위프트 체제 깨지고 나서 더 가열차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요. 미국의 달러는 결국은 저 많은 8,000톤 규모의 금이 미국 달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걔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진 않는데 거기에 뭔가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계속해서 수요가 빵빵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기자들은 뭐 괜찮아, 이거 좀 빠지다가도 또 계속 살 놈들이 있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값, 은값과 비트코인이 전혀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그건 아직 안 생기죠. 자, 금은요. 달러가 휘청거릴 때 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오케이 되죠. 자, 그럼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산 가격별 움직임은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나타난 거고, 빅테크들이 가격이 조금 비쌌는데 이번 하락을 통해서 가격이 좀 점차 착해지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착해지면 또 다른 투자자들은 들어올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상황들은
금리 상황들은 투자가 많이 필요한 쪽에서는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확실하게 반등을 할 것이냐? 금리가 편하게 안정되면 다시 가겠죠. 예. 그러면 그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물이 4.1대로까지는 떨어져야 되겠죠. 4.15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야, 이거 결국 장기적으로는 3%대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주면 투자자들 되게 편하게 생각하겠죠. 뭐 어차피 금리도 내리는데 뭐 금리 내리는 거 상황들 보니까 얘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리턴이 크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만들어줘야만 투자자들이 편하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오늘 저녁에 아까 이제 장 끝나고 구글이 시간에서 오락내락 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내렸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생각보다 캐펙스가 제가 생각해도 크거든요. 과연 이 캐펙스를 투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사실은 다시 한번 아까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사실은 진짜 그림 같은 회사다. 이 진짜 너무 애들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캐펙스를 그렇게 하면서도 주당 이익을 지금 버티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짓는데 이익이 하나도 안 빠져. 막 수십조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익은 하나도 안 빠져.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장 지은 걸로 또 물건을 생산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큰 규모가 되잖아요.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규모를 키우는 데서 이익이 크게 안 빠졌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이거. 기업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야, 역시 진짜 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하나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 평균 대비 기술주들이 조금 비싼 게 좀 흐름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경우도 대략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11달러 정도의 그 EPS가 나올 것 같으니까 26년도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 33배예요. 그러면 알파벳이 그동안에 17배 정도 받았다는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싸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하락의 원흉은 과거 평균 대비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투자를 하면서 진짜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국 투자를 해서 상당히 몇 년간 좋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업자로서 말씀드리면 조금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 추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밸류에이션 추정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롱런 하시려면.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상황들이 이래서 기분도 좀 나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반드시 밸류에이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진입을 한 거구나, 이거는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미래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결국 해낼 거예요. 이 기업들은 배로 따지면 항공모함 같은 배라서, 그리고 아주 단단한 항공모함이라서 미사일 몇 대 받는다고 침몰될 게 아니고요. 자체 방어수단도 엄청나게 많은 항공모함이에요.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 어마무시한 폭풍우가 치면 힘들죠. 전진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다에 오르막은 없겠지만 파도가 미친 듯이 역풍이 불고 바람이 역풍이 불면 엔진은 풀로 가속을 해도 가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는 매우 오르막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투자 계속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으시면 향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향후에 더 좋은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